우리 1박 2일로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이제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 워크숍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미리 스케줄을 빼가지고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신규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봤을 때 신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도 신규분들을 많이 제 차에 태워가지고 왔는데, 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강의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장기자랑. 그런데 그 꼭 강의에서만 비전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중에 어디에 꽂힐지 참 진짜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들 스피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뭐, 스폰서님이 하는 시스템이나 본사에서 하는 시스템이나 내가 그 시스템 안에 딱 붙어 있고 사람들을 글로 붙여야 일이 정말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설득하려고 하면 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이걸 내가 이용을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성장해 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오늘 또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이제 연중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라인에. 신재임 단장님 산하 라인에. 그 모든 시스템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 모이셨는데, 밤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못 들어올 상황들이 있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이유는, 제품을 쓰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품은 내가 가격 보고 써보고 체험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느낌상으로. 근데 우리가 제품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런 제품 이렇게 좋았구나. 아,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구나 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내 삶을 뭔가 바꿔보고 싶어서 내 미래를 뭔가 바꿔볼 수 있는 도구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통해서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꿈들이 있어서 여기 와서 들어오셔서 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애터미 소득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일을 했을 때만 돈을 나오는 그 소득을 원하고 이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차라리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일하는 게 당장 수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소득은 내가 일정 시간에 투자를 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시스템이 작동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바라고 애터미를 붙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똑같은 소득을 바라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일을 되어지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우덕구 교수님 혹시 빠른가요? 괜찮나요, 속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넘어가죠? 네.
자, 우리는 지금 각자 아마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좀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죠. 왜 불안할까? 월급이 사실 오른다고 오르지만, 생활이 그렇게 막 여유로워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한 후에도 혹시 지금의 소득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내가 아프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보통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노동소득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내가 쉬면 소득도 멈추게 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조에 갇혀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아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죠. 근데 현대인의 경제적인 현실이 음, 우리가 예전보다 되게 오래 산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수명이 그만큼 이제 길어진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40대 정도의 아주머니들을 생각하면 되게 할머니 같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대 어때요? 엄청 젊고 짱짱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이번에도 제가 모시고 간 분들이 70대 중후반 분들인데 그렇게 안 보여요. 얼굴 자체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오래 살게 되면 나는 일을 못하고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면 이건 재앙이죠, 재앙.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60세 은퇴하면 몇 년 사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63세, 5세? 요 정도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앞으로 살아야 내야 될 날이 30년, 40년, 50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득이 확 줄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나가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라는 거죠. 지금 시대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인지하고 뭔가 대비하려고 하는 우리의 미래는 조금 다르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다음에 내 월급이 오른다고는 오르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그 갭만큼 그렇게 같이 따라가서 오르진 않죠, 월급 자체가. 그러니까 식비도 우리 옛날에 밥값이랑 지금 밥값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교육비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노후에 그 의료비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하죠. 이런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도 또 부담으로 다가오고. 근데 나는 일은 못해.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살려고 하면 뭐 관리비, 재산 있는 분들은 재산세, 월세, 대출이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가 그걸 이제 메꿔내야 되는 어떤 압박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안 좋아지는 뒤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내가 가만히 있다면. 돈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 매년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한 가지만 일을 해서 그 한 가지 가지고 내가 끝까지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전에 남편만 벌어도 먹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예전에는 좋은 직장 하나면 충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 직장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요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회사가 갑자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사실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내가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가 잘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내 건강이 예고 없이 나빠질 수도 있죠. 물론 건강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이 소득원이 하나뿐이면 그것이 흔들려 버릴 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그 구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에 시스템이 작동해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그런 구조 하나를 갖고 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진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시스템 소득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시스템이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소득, 그 구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써놓긴 했는데, 이것도 만만한 건 아니죠. 자, 지금 현재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게, 벌써 아마 그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이미.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임대료로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 그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가를 얻어서 오프라인으로 일을 하는 업체들이 점점 줄고 있다. 건물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올 거다.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는 그대로 내야 되고 소득은 거기서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벌써 그거를 겪고 있는 건물주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그게 또 불안한 소득일 수도 있다. 작가들, 책을 베스트셀러 작가들, 근데 책 쓰는 사람 주변에 요즘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쓴 인세를 받는 것은 소비자가 그 책을 사줘야 인세를 얻을 수 있죠, 또.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베스트셀러 작가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책 하나 내놓은 걸로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책을 썼다고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죠? 이것도 불안하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소득이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잘하는 분들, 그 배당금, 뭐 주식 투자나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것도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또 능력이 필요하죠. 운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어찌 보면 시스템 소득인 거일 수도 있죠.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시간을 팔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내기까지 노력은 필요하겠죠. 시간 투자도 했을 거고, 내 에너지 투자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게 완성된 후에는 내가 시간을 팔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가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건물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유미경 사장님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지금 현재 뭐 건물을 내가 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다음에 책을 쓴다고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도 다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은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애터미는 건물이 없어도 되죠. 그 다음에 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자본이 없어도 되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나 다 양치를 해요. 그죠? 여러분 돈 없다고 양치 안 하시나요, 혹시? 이 치약을 소비하고 칫솔을 소비하는 거는 매달 반복돼요. 우리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도 그 행동은 계속 했었었고, 그죠? 그다음에 머리 감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죠. 사람답게 살려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소비다. 그리고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이게 생필품인가 생각은 들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이미 생필품이 됐죠. 건강기능식품 각자가 이제 먹는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섭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소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 생필품을 애터미에서 계속 반복 소비가 일어나야지 나한테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하위에서 계속 구매를 하는 일이 발생해야 내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가입된 혹은 누군가 가입시킨 내 하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는 이게 되어야만 나한테 시스템이 소득이 만들어진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애터미 제품이 그렇게 반복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복 소비가 일어나야 나한테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제품이 일단은 좋아야 되겠죠. 애터미의 제품 컨셉이 정말 좋은 제품의 품질을 만들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겠다라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게 애터미 제품 컨셉이에요. 그냥 무조건 싸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에 우리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미 막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 팍팍해졌어. 수준은 높은데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제품 품질은 좋아야 되고 가격은 또 저렴해야 계속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애터미 할 때는 나 뭐 쓰는 여자야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내가 쓰고 있는 브랜드가 곧 자기 브랜드가 됐던. 근데 지금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자꾸 변화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졌는데 뭐 쓰는 여자야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예전에는 가성비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못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성비라는 단어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우린 수준은 높아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조금 어려워진 이 시기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생필품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자석료 같은 걸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속옷 같은 걸로 일을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한테 자석료를 팔았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얼마 만에 재구매가 일어날까요? 대를 물려서 써요. 대를 물려서 쓰면 한 사람한테 제품 전달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다시 매출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럼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만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시스템 소득이 아니죠. 생필품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떨어지면 계속 구매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근데 그게 재구매하는 횟수가 굉장히 그 텀이 짧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서 하고 떨어지면서 하는 일이 발생하는 품목이다. 이게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써야만 하는 생필품이다. 그런데 어차피 사야 되는 건데, 사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하냐면, 품질이 좋은 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형편이 어려우니, 거품이 없는 가격으로 사고 싶은 거죠.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 거다. 우리는 내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소비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을 선택함에 첫 번째로 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일하는 사업자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쓸 것 같은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 그게 점검이 돼야 돼.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어차피 사야 될 생필품인데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 여기서 쓰는 게 나한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도 계속 쓰실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쓸 사람.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지. 내가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나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검증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이 일 안 해도 이 제품을 쓸 것 같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체험해 보셔야 된다. 그게 오케이가 되는 사람은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박한길 회장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확실하실 거예요. 자, 저도 화장품으로 처음에 만났는데 제가 쓰던 화장품보다 훨씬 3배 정도 쌌어요. 이 제품이. 그런데 써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비싼 거 쓸 때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비싼 걸 쓸 이유가 없다를 제가 느낀 소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난 이제부터 화장품은 애터미 걸로 바꿔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소비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내가 기존에 쓰던 화장품이랑 지금 애터미 만나서 애터미로 쓰는 거랑 생활비가 얼만큼 절약이 되나를 계산해 봤더니 꽤 많은 돈이 절약이 되는 걸 또 알아버린 소비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애터미로 바꿨으면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것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달한 소비자들도
그냥 제품만 쓰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걸로 바꿔 쓰면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꽤 많은 돈이 절약이 된다라는 거를 수치상으로 딱 본 순간에 저랑 똑같은 화장품을 쓰고 있는 우리 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 언니도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 언니도 바꿔 써서 생활비가 이만큼 절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명한테 소개하다 보니까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근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고 나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우리 이제 첫 번째 들어온 수당의 조건이 이거죠.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쓰다 보면 30만 포인트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쓰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소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나한테 얼만큼 이익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좌우에서 쓰는 포인트를 합산했을 때 좌측에 30, 우측에 30이 됐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수당이.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 소비자였어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니까 사업 안 한다는 소비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3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채울 수 있을까? 나 이 돈 자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소비자인 제가. 그래서 혼자 무슨 생각했냐? 내가 인원은 늘릴 자신은 없는데 어쨌든 인원이 같이 쓰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빨리 차겠다. 그리고 내가 한두 가지만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제품을 다른 마트에서 사지 말고 여기 애터미 마트에서 바꿔 쓰다 보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꿔 쓴 제품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가짓수를 늘려 쓰게 만들면 이거 빨리 차겠구나. 그럼 내가 이 6만 원이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자인 제가. 자, 그래서 저는 이 30만 포인트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소비자인데 포인트의 개념이 정확히 있는 소비자인 거예요. 포인트가 내 하위에서 30만이 채워질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버린 소비자. 자, 이 소비자는 다른 데 지나다니다가 애터미가 여기도 있네 그러면서 거기서 제품을 살까요? 아니겠죠. 왜? 내가 내 하위에다 사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왜 그 포인트를 다른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소비자는 내 밑에 가입이 돼 있다 할지라도 포인트 개념이 없는 소비자는 그냥 제품만 쓰고 있는 소비자. 이 제품 진짜 좋고 싸네? 여기까지만 인지된 소비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애터미 제품만 쓰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 가격에 나한테 애터미 제품만 줄 수 있으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내가 내 하위에 가입을 시켜놨다고 해도 나한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입만 해놨다고 내게 아니에요. 가입해가지고 제품이 좋아가지고 계속 재구매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끝까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결국 포인트 개념이 서서 쓰는 자체로도 본인 생활비가 절약이 되지만 그거는 다른 데서 써도 생활비가 절약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상자는 포인트 개념이 서서 본인이 쓰는 거가 포인트가 누적이 됐을 때 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라는 거를 알아먹은 소비자가 내 하위에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인원이 늘어났을 때 내 시스템 소득도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되고 나서 떨어지면 저도 재구매했었는데 어디로 넣어야지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반드시 넣겠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도 관리하겠죠. 딴 데 가서 못 사게 내가. 그죠? 그러면 이런 저 같은 소비자를 하위에 가입시킨 우리 위에 스폰서님, 저를 가입시켰던 우리 어머니 친구, 그분은 제가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제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나도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면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여기만 갖고는 또 성공이라는 데까지 가기 쉽지가 않아. 결국 나 같은 사람만 있어도 좋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늘어나도 좋지만 우리는 또 같이 목표를 갖고 꿈을 이루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이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나랑 같이 성공할 사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이해가 됐지만 이 수당을 자주 타기 위해서 제가 막 움직여 봤을 때 여기서 멈춰 있었다면 지금 전 없었을 수도 있다. 제품 쓰면서 6만 원씩 가끔 타는 소비자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하다 보면요. 포인트를 빨리 채우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다단계 하니? 뭐 이러면서 나는 사업 안 하는 사람인 나 그냥 6만 원만 자주 타고 싶은 것 뿐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해.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도 막 해. 연락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 이러면 상처가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성공이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6만 원이라는 걸 타고 싶었던 것 뿐인데 별의별 소리를 듣고 있다면 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6만 원이란 돈은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면서까지 벌고 싶은 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받고 말어. 이런 생각이 하기 쉬운 돈이다. 그러면 제가 하다가 중단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행동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같이 막 늘어나야 내 돈도 늘어나고, 수당도 늘어나고 할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을 저를 이 상태에 두지 않고 스폰서님이 계속 세미나에 초대를 계속 하셨어요. 그 세미나에서 제가 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노후를 책임지는 딸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꿈이 생겨진 사람이 된 거죠. 그걸 결단하고 나 이 사업을 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우리 부모님한테 노후를 그 생활비를 책임지는 딸이 돼야겠다라고 꿈이 만들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간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꿈이 만들어지고 이게 간절한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꿈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견뎌가더라. 결국에는 6만 원을 자주 타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꿈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같이 견뎌가더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또 딛고 일어나더라. 왜냐?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6만 원을 자주 이제 포인트 개념이 서서 6만 원을 자주 탄 소비자 말고 여기서 더 발전해서 나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딛고 일어나면서 견뎌가면서 함께 뭔가를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주는 곳이 어딜까요? 세미나, 시스템 안에 있어요. 이번에도 워크숍 와서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시스템에 와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회장님 강의를 듣고 결정한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회장님 직강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속리산 세미나 가면.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거기에 가서 갖는 거, 간절한 꿈을 갖는 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요런 소비자들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 초청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꿈이 만들어지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세미나에 와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환경에다 집어넣어주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그 안에서 꿈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꿈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세미나다. 그렇게 해서 꿈이 만들어졌어요. 몇 명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끝까지 가든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또 흔들리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탈하지 않게 이렇게 다시 꿈을 정립시키고 똘똘똘 뭉치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스템에 딱 안착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을 그 시스템 안으로 붙이는 작업. 그래서 내 산하로 몇 명의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는가가 결국은 여러분의 성패를 좌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사업자는 결국 이제 내가 만약에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에게 시스템을 만들어준 사람은 소비자들인데 처음에는 그 소비자들 그냥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만 쓰면 되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여기도 애텀이 있네 하고 살 수도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소비자인데 하늘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수당을 타고 있고 개념이 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측으로 PB를 넣었을 때 혹은 좌측으로 PB를 넣었을 때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소비자.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매하지 않고 여기에 딱 붙어서 산다. 우리가 결국 만들어내야 될 소비자들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만드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고요. 이 하늘색 소비자들을 세미나로 어떻게 하면 초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초대하는 거. 그래서 몇 명의 소비자들이 함께 듣고 꿈이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소비자들이 보세요.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계속 붙어 나가면 나는 성공해 가는 거예요. 요거 그림 이해되시죠? 요렇게 되어지게 계속 만드는 작업을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간다. 좌우에. 자, 그럼 요런 사업들이 똘똘똘똘 뭉치려고 하면 결국 시스템 안에 똘똘 뭉쳐져야 된다. 세미나 안에 똘똘 뭉쳐져야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잘 만들어져서 내려가요. 이게 모닥불 이거 우리 어떤 본부장님이 목사님 말씀을 이제 그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라고 하는데 완전 애터미더라. 그 제가 좀 인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모닥불을 이제 어쨌든 누군가 피운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모닥불 한쪽에 딱 모였으니까 활활 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무 토막 중에 지금 표현 안 돼 있지만 아예 불이 붙지 않은 토막들도 있었겠죠. 그분들은 이제 제 애터미를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모닥불 안에 불이 댕겨진 사람들은 아마 아까 하늘색 소비자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 중에 시스템으로 초대가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모닥불 안에 똘똘똘똘 뭉쳐져 있어야 계속 타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불이 붙었어, 나한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측에
혼자 이렇게 타고 있는 이 나무 토막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불씨가? 아니겠죠. 언젠간 이 불씨가 사그라들 거예요. 딱 이 모양이 우리가 성공해가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미나 가서 듣더니 좀 불이 붙었어. 아, 이제 내가 다 아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혼자 막 일하러 다녀. 근데 그 불씨가 끝까지 가지 않더라. 그래서 계속 이 모닥불 안에 활활 같이 타고 있는 곳에 여러분 같이 계셔야지 끝까지 상하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거나 어떠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생필품은 소비는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 안에서의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 놓으면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애터미의 강력한 구조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시스템 소득을 잘 만들어 가서 제대로 만들어서 애터미를 만난 우리들은 잘 살아내야 되고 내 노후가 안정적인 삶으로 이렇게 보장되어지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알아먹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이 꼭 실천하셔서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가셔서 어, 다 같이 그 걱정 없는 그런 내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노후까지는 안 가더라도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리까지 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나처럼 만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